짠! 오늘은 세 번째 거꾸로 영상 동학농민운동입니다. 동학농민운동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 지난 시간까지 개항과 개화 정책에 대해서 배웠어요. 근데 개항 이후 일본 사람들이 무자비로 쌀을 가져가고 값싼 면을 가지고 오면서 농민들은 점점점 어려워집니다. 가내수공업도 어려워졌고요. 가내수공업이 뭐냐면 집에서 면 제품을 만들어서 갖다 파는 거예요. 근데 값싼 면 때문에 가내수공업도 어려워지고 또 쌀을 많이 가져가다 보니까 쌀값이 올라갔어요. 그것 때문에도 너무 힘들어지고 또 이것저것 난을 겪으면서 배상금도 엄청 많이 지불하게 돼요. 이 배상금도 고스란히 백성들의 세금으로 돌아가게 되고요. 너무 힘들다 싶어서 국가는 방공령을 제시했죠. 방공령이 뭐였어요? 우리나라가 쌀이 부족했을 때 쌀을 그만 가져가라 라고 하는 방공령을 제시했는데 이 방공령마저도 무시당하고 이 방공령이 결국은 배상금이 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민들은요, 이제 더 이상 못 살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농민들은 사회에 대한 개혁을 요구하고 있었고요. 또 하나, 일본을 배척하는 분위기가 점점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한 움직임의 가장 중심이 됐던 게 바로 동학이었어요. 여러분, 동학이 뭔지 기억하세요? 지난 시간, 2학년 때 배운 건데, 동학. 천주교의 서학을 반대로 해서 동학이라고 하는 종교 집단을 만들고 이 동학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인내천, 사람이 곧 하늘이다 라고 하면서 사회를 변화시키려고 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동학의 교주 최지우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사형을 받게 되니까 이 누명을 벗겨달라고 하면서 그동안에 동학을 박해하던 모습들을 중지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 동학 박해 중지 요구를 하면서 교조 신원운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 교조 신원운동을 하면서 사람들이 공주나 삼례에서 모이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불만들을 같이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종교 집단으로 만났던 사람들이 이제는 외세에 대한 불만, 사회에 대한 불만을 서로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분위기가 전라도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전라도의 고부 지역에서는요, 고부의 군수 조병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조병갑은 자기가 저수지를 만들고 그 저수지에 대한 물세를 내라고 하든가 아니면 자기 엄마 생일잔치니까 돈을 내라고 하든가 하면서 사람들을 못 살게 굴고 있었어요. 이 조병갑의 행포로 사람들은 고부에서 농민봉기를 일으키게 됩니다. 누가요? 정봉준 등이 고부 농민봉기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관할을 습격하고요. 이곳에서 정부군에게 뭘 약속을 받냐면 탐관오리를 물리치게 했다는 약속을 받습니다. 그런데 고부의 농민봉기를 진압하려고 중앙에서 내려온 안핵사라고 하는 관리가요, 오히려 농민봉기를 일으킨 농민들을 탄압합니다. 그러면서 역시 정부는 믿을 수가 없어 하면서 다시 한번 무장봉기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들이 나라를 돕고 백성을 편안하게 한다. 보국 안민, 폭정을 없애고 백성을 구한다. 제폭 구민의
구호를 가지고 백산에서 봉기를 일으킵니다. 백산에서 이뤄진 봉기는요. 고부 지역 근처에 있는 백산에서 이루어진 봉기는 황토현을 지나서 전주를 장악하게 됩니다. 광군을 크게 물리치고 전주 성을 점령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관군이 농민군에게 지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조선은 역시나 청에게 원군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청에 원군을 요청했는데 청의 원군이 도착하기도 전에 누가? 일본이 군대를 파견합니다. 왜 일본이 군대를 파견했을까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했던 조약, 바로 텐진 조약 때문입니다. 텐진 조약으로 서로 군대를 한반도에서 빼기로 하고 출병을 했을 시에는 청군이 출병하면 같이 출병하기로 약속을 했죠. 그래서 청군이 오자마자 일본군도 도착하게 됩니다. 청군과 일본군이 대치하는 상황에서 조선은 얼른 농민군과 개혁을 약속하는 전주 화약을 체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전주 화약은 농민군과 조선 정부가 이제 화해를 하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자라고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실현시킬 집강소를 설치하고요. 그 다음에 농민군은 그동안에 문제가 있었던 패정, 개혁안을 제시합니다. 그동안에 문제가 있었던 패정에 대한 개혁안을 제시하게 됩니다. 자, 그 패정개혁안이 뭔지 한번 볼까요? 그동안 문제가 있었던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했을까요? 패정개혁안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패정개혁안을 실행하기 위해서 어쨌든 이 실행을 농민들이 함께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집강소를 설치를 하고 이곳에서 농민군의 자치기구를 설치하는 겁니다. 자치기구라는 건 농민이 직접 다스리는 기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집강소를 통해서 치안을 유지하였습니다. 치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편안한 상태, 그러니까 치안을 유지하였다라고 하면 난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자기네들끼리 관리를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의 요구를 들어보면요, 바로 이런 겁니다. 여기 되게 어렵죠. 세금을 징수할 때 토지를 확대하지 말 것, 이전 감사, 탐가 놀이. 선생님, 이게 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림으로 설명해 주겠습니다. 첫 번째, 노비를 해방하고 신분제를 폐지할 것. 두 번째, 인재를 등용할 것. 세 번째, 토지를 균등하게 나누어주고 균등하게 경작하도록 할 것. 다섯 번째, 못된 탐관오리들을 처벌할 것. 여섯 번째, 재혼 여성을 허락할 것. 예전에는 여자가 남편이 죽어도 끝까지 남편을 따라서 그 집에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거는 너무 여성들에게 가혹한 거였죠. 그래서 여성의 해방을 얘기하는 재혼을 허가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부채를 모두 면제. 환곡과 사창 같은 부채들이 있어서 백성들이 계속 땅을 팔고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채를 면제하고 그 부채를 면제. 부채라고 하는 건 빚이에요. 빚. 빚을 모두 면제시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패정개혁안을 실시하는 집강소를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조선은 우리가 이렇게 농민군과 화해를 했으니 이제 물러나세요 라고 일본과 청에 철병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일본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다시 기회를 잡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일본은 철병을 하지 않고요. 어디로 습격할까요? 바로
경복궁을 습격합니다. 그리고 경복궁에 습격해서 조선을 개혁하라 라고 협박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니까 일본이 우리 왕을 협박해? 뭐라고 했어요? 처음에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게 된 원인이 사회개혁에 대한 요구와 또 하나 일본에 대한 배척의식이 강했기 때문에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경복궁을 점령했을 때 동학농민운동이 또 한 번 일어납니다. 뭐에 대한 반발일까요? 일본에 대한 반발이겠죠. 나도 가끔 내가 뭐라고 써놓고 여기를 뭐라고 채워야 될지 고민합니다. 아, 그렇지. 동학농민군의 반발. 자, 그래서 일본을 물리치기 위해 봉기를 하였고요. 공주, 우금치에서 일본에게 패배합니다. 어쨌든 동학농민군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옛날 무기들이었고요. 죽창이라든지 뭐 홈이라든지 낫이라든지 조총 같은 거였는데 일본군은요 최신식 무기였습니다.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너무 약했기 때문에 동학농민운동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동학농민운동의 주도적 세력 전봉준이 체포가 되면서 동학농민운동이 일단락 지어집니다. 자, 동학농민운동의 의미를 한번 볼까요? 동학농민운동의 의미를 보기 전에 새롭게 하려다 보니까 띵동띵동 퀴즈입니다. 이 노래 새야새야 파랑새야 녹두밭에 앉지 마라. 녹두꽃이 떨어지면 정포장수 울고 간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노래에서 말하는 녹두는 누구일까요? 아는 친구들은 교무실로 찾아오시고요. 사탕은 1개입니다. 각 반에 2명입니다. 자, 동학농민운동의 의미는요. 외세를 물리치고 잘못된 정치를 바로잡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바로잡으려고 했던 세력, 중심 세력이 바로 민중, 농민이었다라는 거죠. 이후에 이들은요. 의병활동에 가담을 하면서 계속해서 항일투쟁을 이어나가고요. 우리가 독립이 될 수 있었던 그리고 계속해서 항일투쟁을 이어나갈 수 있었던 심지가 되어줍니다. 그리고 농민들의 개혁 요구는요. 갑오개혁에서 일부 실현됩니다. 자, 그럼 갑오개혁은 무엇일까요? 갑오개혁은 1895년 동학농민이 일어난 해에 일본이 우리에게 무리하게 개혁을 요구하면서 경복궁까지 침입하는 사건을 계기로 일어나게 됩니다. 전조약을 맺고 정부는 개혁을 자주적으로 추진하려고 했으나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하고 내정개혁을 강요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군국 기무처를 설치하고 기몽지보라에서 내각을 구성하게 되는 거죠. 내각이라고 하는 건 신하들이 이끌어 나가는 정치체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의정부를 폐지하고요. 청의 연호를
폐지하고요. 왕권을 제한합니다. 연호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한 해를 부르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요. 청해 황제가 강희제면 강희제의 연호였던 강희를 써서 우리나라도 강희 몇 년, 강희 1년, 2년 이런 식으로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청나라의 시간을 우리가 같이 쓰고 있었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청해 연호를 폐지하고 왕권을 제한하면서 일본식으로 조금씩 바꿉니다. 그리고 과거제를 폐지하게 되는 거죠. 그럼 과거제를 폐지했다라는 건 뭘 하겠다는 거예요? 새로운 인재를 등용하겠다는 거죠. 어떤 식의 인재? 신식 교육을 받은 인재. 경제면에서는요. 세금을 이제 화폐로 걷게 하는 겁니다. 이전까지는 뭘로 냈어요? 쌀과 배 등으로 냈죠. 그거를 이제 돈으로 재정을 관리를 하고요. 재정을 관리하는 기관을 하나로 둬서 이 하나의 기관에서 조세 제도를 관리하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더 투명한 조세 제도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거죠. 사회적으로는 이제 진짜로 신분제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더 이상 양반도 없고요. 노비도 없는 세상이 되는 겁니다. 모두가 평등한 세상입니다. 어디까지나 법적으로요. 그 다음에 과부. 다시 얘기하면 남편이 없는 여성들이 제가 다시 결혼하는 것을 허용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옛날 오래된 관습들을 폐지하였죠. 그러면서 사회 전반을 개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본군은요. 일본은 개혁을 요구하면서 조선에 쳐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이때 청군은 뭐 하고 있었냐? 청군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죠. 쳐들어온 일본군과 청군이 서로 싸웁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청일 전쟁이죠. 청과 일이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청일 전쟁 이후에 일본이 조금 우세해지니까 조선에 적극적으로 간섭하면서 청나라를 배제시키게 되죠. 그리고 군국 기무처를 폐지하고 새로운 개혁을 실시하기 위해서 김홍집과 일본에 도망가 있었던 박영효를 데리고 와서 둘의 내각을 성립하게 되는 겁니다. 이 둘이 중심이 돼서 개혁을 유지하는 거죠. 그 개혁의 기본적인 것은 고종으로 하여금 홍범 14조를 발표하게 하는 겁니다. 이 홍범 14조 안에는 우리나라가 자주 독립국가임을 선포하면서 자존심을 세우고요. 제일 중요한 건 이거는 그냥 형식적인 거고 제일 중요한 건 지방제도를 개편을 합니다. 그래서 지방을 오늘날과 같이 23개의 도로 나누고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뭐 경기도 8도라고 해가지고 조선 8도로 나뉘어져 있던 거를 조금 더 세분을 해서 정치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사법권과 행정권으로 분리를 합니다. 사법권과 행정권을 분리합니다. 이전에는 사도가 군대도 가지고 있고 재판도 했어요. 사또의 말에 군인들이 움직이기도 했고 사또의 말에 재판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사또가 재판도 안 하고 군대도 이끌지 못하는 거죠. 오로지 뭐만 하는 거예요? 행정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재판은 누가 해요? 재판이 바로 사법권이죠. 사법권은 누가 하냐면 법관이, 법을 진행하는 사람이 직접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법제도를 만들었다. 그 다음에
교육 입국 조서를 발표해서 국민교육을 강화시켰다. 그러면서 이제부터 근대 교육을 해야 된다.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인재들이 있어야 새로운 나라가 만들어진다고 주장하는 거죠. 자, 이렇게 갑오개혁이 이루어지고 조선이 바뀌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진짜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면서 전쟁이 끝납니다. 그리고 일본과 청은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해요. 이거 좀 발음 조심해야 돼요. 시모노세키 조약입니다. 이 조약에서 중국에 여러분 이렇게 우리나라가 있고요. 중국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 부분이 라오종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 랴오종 반도를 일본에게 주기로 약속을 합니다. 근데 이 랴오종 반도가 러시아가 가지고 싶었던 여기 지역과 겹쳐요. 그래서 여기에 일본이 있으면 러시아가 좀 어려워져요. 그래서 러시아가 일본이 랴오종 반도를 갖는 것을 반대해요. 그래서 러시아가 이 반대를 혼자 하면 힘이 없으니까 독일과 프랑스를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랴오종 반도를 다시 청에게 돌려줄 것을 요구해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 둘, 세 나라가 간섭을 하였다 라고 해서 삼국 간섭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일본이 사실은 뭐야 우리가 이겼는데 왜 너네가 달라고 해 라고 해서 안 주면 되는데 아직 힘이 약했어요. 그래서 돌려주고 약간 치욕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조선은 러시아가 일본을 이겼네? 라고 하는 걸 알고 러시아의 영향력을 키웁니다. 특히 누가? 바로 명성황후가. 어떻게? 러시아 세력을 이용해서 일본의 간섭을 벗어나기 위해 러시아의 친한 세력들을 정치의 주요 직책으로 임명을 해요. 그러니까 자꾸 러시아로 일본을 견제하는 거죠. 러시아로 일본을 견제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일본은 못마땅하겠죠.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중심에 되는 인물이 바로 명성황후임을 알고 일본은 이 명성황후가 자신들의 배척의 중심 세력이라고 여겨서 시해를 하는 을미사변을 일으킵니다. 1895년 을미사변이 일어나고요. 을미사변으로 일본의 영향력이 일시 강해져요. 그리고 그 영향력을 을미개혁으로 추진을 하게 되는 거죠. 을미개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태양력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다 중요해 사실은. 태양력을 사용한다는 건데 일단 하나부터 하면요. 태양력이라고 하는 건 오늘날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생일 음력으로 따져요? 양력으로 따져요? 다들 양력으로 따진다고 하죠. 그때 그 양력이 바로 이 태양력이에요. 그 전까지는 음력으로 쓰고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우편 업무. 이 우편 업무라고 하는 건 이전에 우정총국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거 갑신정변 때 있었던 거죠. 근데 갑신정변 이후 중단됩니다.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중단되는 걸 다시 실시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종두법이라고 해서 이거는 예방접종인데요. 옛날에 사람들은 얼굴에 이렇게 얼굴이 있으면 이렇게 곰보 자국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곰보 자국이 바로 곰보 자국이 바로 뭐라고 하지? 손님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심하게 열을 앓고 지나가면 곰보 자국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대부분 있었는데요. 이런 게 없어졌다라고 합니다. 왜? 종두법이라고 하는 예방접종을 실시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건 단발령입니다.
단발령이 뭘까요? 선비들의 상투를 자르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오늘날의 머리로 만드는 겁니다. 이걸 제일 먼저 시행한 사람이 누구게요? 바로 고종인 거죠. 띵동띵동 아니에요. 고종이 시행을 합니다. 고종이 시범을 보여야 한다고 해서 임금의 머리를 자르는 거죠. 난리가 났습니다. 머리를 자르는 것도 천인공노할 짓인데 임금의 머리를 잘랐잖아요. 머리는 내 몸의 모든 것은 부모님이 주신 거라고 소중히 여기던 조선의 유생들은, 양반들은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을미의병, 자신들의 국모 죽였죠. 머리 잘랐죠. 열받아서 의병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일본 물러나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단발령이 얼마나 심했냐면요. 그냥 서울에 일이 있어서 갔던 사람들도 바로 머리가 잘려서 울면서 잘라진 상투를 들고 왔던 사람들이 되게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당시에 최익현 같은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내 목을 자를지언정 내 머리카락을 자를 순 없다 라고 하죠. 얼마나 소중한 머리였겠어요. 자, 그래서 을미의병이 발생합니다. 또 고종 역시요. 반일 감정도 심해졌고 일본이 너무 막무가내로 개혁을 추진하니까 고종도 겁이 납니다. 자기 부인도 죽였잖아요. 그래서 아간파천을 합니다. 아간파천은 뭐냐면요. 러시아 관, 공사관으로, 오늘날로 하면 대사관으로, 피한다, 피함. 누가? 천. 우리의 하늘이. 하늘이. 1번, 2번 하늘이. 여기서는 고종이. 장난치고 싶은데 장난을 못 치겠네. 하늘이. 그래서 김홍집 내각이 무너지고 을미개혁이 중단됩니다. 자, 갑오 을미개혁은 의미도 있고 한계도 있어요. 첫 번째 의미는요. 갑오 을미개혁 모두 갑신정변과 동학농민운동에서 제기된 개혁의 요구를 반영하였습니다. 띵동띵동 퀴즈입니다. 갑오개혁에서 실현된 농민의 요구는 무엇일까요? 이걸 맞춘 친구들한테는요. 아까 세아세아는 사탕이었는데 이 갑오개혁의 질문은 무려 간식입니다. 어떤 간식일지는 상상에 맡길게요. 다시 한번. 갑오개혁에 실현된 농민의 요구는 무엇일까요? 띵동띵동 퀴즈였습니다. 또한 갑오을미개혁은 독립협회의 활동과 애국개몽운동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한계는 뭘까요? 개혁의 주도 세력들이 일본에 의존하였고 일본에 의존했기 때문에 국민의 지지는 얻지 못했습니다. 또 이 개혁의 가장 중요한 거 정치도 있고 경제도 있고 사회도 있는데 군사제도는 없어요. 왜 군사제도는 없을까요? 일본이 의도적으로 뺐습니다. 왜? 군사제도를 해가지고 조선이 강해지면 안 되니까요. 그 다음에 토지제도의 개혁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건 국민들이 원하는 건데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갑오을미개혁은요. 사실 우리나라가 많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좋은 점도 있지만 여기에서부터 일제와 러시아의 간섭이 강해지고 러시아와 일본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 한계가 있습니다. 자, 수업을 들으면서 궁금한 점들은 체크하시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요. 질문을 만들어야 하니까요. 또 너무 길어서 미안해요. 안녕.